분유니 이유식하라고 고기는 언니 오빠가 대줘서 애가 이렇게 퉁퉁하잖우. 애 데리고 나가면 볼 만져보고 다들 놀래. 단단하다고. 나는 소윤이야 자신 있어. 차라리 태풍이가 문제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얌전한 애 못 키우겠어? 먹거리야 언니 오빠가 지금처럼 되겠지 뭐. 아주머니는 꿈에도 내가 소윤이 데리고 있는 거 상상도 못 하실 테고. 실은 언니하고 나 이렇게 만나는 것도 모르실 거야. 희숙이가 소윤이 키우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제가 반대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옛말에 중매 잘 서면 술이 석잔이고 잘못하면 뺨이 석달하는데 제가 성길이 형님에게 신세진 것이 어디 결혼뿐이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몰라도 성길 형님은 제게는 이유 없이 퍼주고 명절 귀향할 적에는 우리 집 내려갈 때 들고 갈 물건마저 출근하는데 선물 들어왔다며 들고 나와 저를 건네주셨으니 품목도 모르고 덜렁 들고 가 펼쳐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 집에 많으니 상관없다고 하지만 어디 그럽니까?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도 그렇게 사람 없다고 눈치 안 주고 은근히 기세워 내가 여자 소개시켜준다는데 단번에 좋다고 나섰지 어디 제 본 성격이나 제 환경에 때맞춰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우리 부부는 소윤이에게서 배운 대로 배꼽에다 손 가져다 대고 안녕하세요 백화점 인사하는 3살 태풍이와 소윤이가 노는 동안 눈치 보다가 두 사람에게 소윤이 우리가 키울 테니 두 사람은 결혼에 오고 가다 어른들 가시거들랑 데려가라. 어차피 지금처럼 자주 들여다보면 될 일이니 미안할 것도 마음에 들 것도 없다 하고 저의 생각을 말했더니 깜짝 놀라며 정희 누님은 울고 성길 형님은 안절부절하면서도 너희에게 미안해 어찌 맡기겠냐 하면서도 한시름 놓은 눈치였습니다. 아니 내가 면목이 없고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못된 놈 같겠지만서도 참 그렇게 됐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미안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면 소윤이도 안정되고 어른들도 일단 달랠 수는 있겠구나. 그치, 누가 남의 애를 맡아 키워주겠어. 너희 아니면. 고맙다. 이걸 어떻게 갚냐. 우리 둘이 잘 챙길게. 참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 이렇게 큰 신세 질 줄 알았으면 더 잘할 것을. 입마 전마 하면서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혜수가 고맙다. 태풍이도 이제 한창 손갈 땐데 이렇게 나서주고. 정희 누님이야 말할 것도 없이 눈물을 쏟으며 태풍이와 노는 소윤이에게 오늘 이모 집에서 자고 갈까 한마디 하자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면서 희숙이와 제게 순서대로 안겨드는 모습에 더욱 안절부절하며 속상해했는데 노인네들이 독한 구석이 있어서 한 집에 살면서도 눈길 한번 곱게 주는 일이 없어서 매일을 소윤이 데리고 피신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결혼만 오고 가는 지금 구박이 더욱 심해져 소윤이가 이러는 거라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이제야 자기도 여자로 제대로 살고 싶은 욕심에 힘든 부탁을 하겠다며 그날 그렇게 우리 여섯이서 한방에서 애들 재우고 어른들 속여 결혼할 궁리를 짰더랬습니다. 정희 누님이 집에 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금방 올게 하는 말에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소윤이는 출근하는 저와 성길 형님에게 안겨들어 출근 인사를 해줬으니 또 태풍이와는 색다른 딸 애교가 이런 거구나. 새삼스러운 것이 확실히 뽀뽀한다고 볼에다 침 바르는 태풍이와는 달라 선덕선덕하니 성길 형님도 난생 처음 당한 아침 인사에 애 맡기면서도 넌 좋겠다 하고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었지만 마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가져다 놓은 소윤이 물건만 산더미라 머리를 긁던 성길 형님이 희숙이하고 정희 누님 묶어서 애들 놀이동산 보내놓고는 내 저 큰 방 2개가 달린 집을 또 하나 얻어다가 용달이며 인부구에서 옮겨주었으니 소윤이 맡기고 어디로 도망갈 걱정은커녕 맡아준 덕에 우리가 이들 부리게 된 것이죠. 참 모진 두 집 노인네들은 그 어린 것이 사라졌다니 그제야 호화롭게 혼수 준비한다고 신이 나서 다니시는 바람에 두 사람이 소윤이에게 미안해서인지 영 이상한 생각을 하며 가족과 절연 운운하기에 곧 죽어도 잘 타고난 부모복 끝까지 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자 부모 등 돌리면 아무것도 아닐 거면서 자존심은 개뿔. 왜 우리가 집 무식하고 가난한 집구석에 못 맡기겠다 이겁니까? 보자 하니까 한도 끝도 없네 사람들이. 챙길 거 다 챙기며 살란 말이오. 우리는 소윤이가 이모부 하면서 태풍이하고 잘 지내는데 뭐가 걱정이오? 소윤이도 이렇게 이쁜 옷 입다가 손수레에서 옷 사입으면 좋아라 하겠소. 그니까 그 양반들 믿거들랑 이쁜 짓 해서 돈 타내서 소윤이한테 써요. 그게 최고 복수요.
참 있는 집 자손이라 그런지 성질이 아주 불뚝하고만. 돈 있다고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경험자요 내가. 가족 아무리 화목해도 내 먹고 싶은 거 형이랍시고 동생 숟가락에 올려줄 때 그렇게 서럽고 입이 씁디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요. 부자 부모한테 자라 물정 모르나 본데 우리처럼 이 작은 방에서도 웃고 사는 거 웬만한 내공 아니면 힘들어요. 희숙이나 나나 다 익숙한 가난이라 졸라매며 버티는 거고요. 당장 차 없으면 못 견디는 양반이 참네. 삐까번쩍한 결혼식을 했어도 우리는 혹시라도 저쪽 어르신들한테 의심사고 지피기라도 할까. 전날 슬쩍 보고 축하해주며 007 작전을 한 덕에 그렇게 소연이는 우리 집에서 살며 매일매일 두 양반이 들여다보고 때로는 잠도 같이 자고 자랐습니다. 이때만큼은 모진 어르신들 성정이 참으로 다행이었던 게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1년 만에 둘 사이에 애가 생겨 소윤이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하호호 신이 나셨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소윤이를 애면글면 챙기는 사람들이라 하늘이 도와 복을 주신 거다 싶습니다. 그 덕에 성길령님이 작은아마 회사 차려 나가면서 저도 스카웃 되어 운수가 트였으니 저 역시 소윤이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김씨인 성길이 형도 제 성인 정씨도 아닌 박소윤으로 살면서도 우리 태풍이와 친남매처럼 지내며 그 이쁨과 똑똑함으로 제 이쁨 자기가 챙겼으니 저희는 그냥 먹이고 재운 것일 뿐 혼자 자란 것이나 마찬가지에 큰 보람이었는데 반면 태풍이는 남자애라 그런지 하루라도 사고 안 치는 날이 없이 자발스럽고 극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국민학교적부터는 성길 형님이나 정희 누님이 주시는 용돈 맛을 알아서는 용돈 바라고 일부러 얼씬대는 것이 부모인 저희 눈에는 보였습니다. 가난하디 가난한 부모 밉지는 않지만 또 아쉬운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그 마음을 잘 아는 제가 단도리를 하며 해달라는 것 해줘가며 뒷받침을 했지만 이상하게 소윤이와는 달리 태풍이는 물정 모르는 시절부터 돈을 보면 안면을 바꾸고 붙어서 뜯어먹고 볼일 다 봤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는 변절자처럼 딱딱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제 선에서 선을 갈라 대하곤 했습니다. 결국 정희 누님과 성길 형님은 잘 보일 사람에 저와 집사람은 잘 안 보여도 될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 모양인데 중학생이 되자 공부는 뒷전이고 못된 친구와 어울려 다니면서 소위 삥을 뜯는 못된 놈이 되어 저와 아내의 속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반면 소윤이는 선생들 칭찬받으며 공부 잘해 성격 좋아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저희 네 사람의 자랑거리로 성길 형님네 부부가 마냥 좋게만 보는 태풍이는 그 곁에서 표정관리하며 곁다리로 사랑받으면서도 저희에게는 섬뜩한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아니 지네 딸 맡겨놓고 살게 하면서 그 집 자식인 내가 용돈 좀 타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놈들 유세야. 나는 거기 장단 맞춰준 것뿐이고 뭔 짓을 했기에 여기에 지 딸 맡기고 드나드냐고. 혹시 불륜 아니야? 그런 거면 엄마 아버지도 떳떳할 거 하나 없이 돈 받고 애 키워주는 뚜쟁이지. 고상한 척은. 소윤이 저것 때문에 네 누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고 어찌나 뭐라고들 하는지. 내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난 소윤이 저거 싫어. 아무리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아들보다 더 애틋한 정을 줄 수밖에 없던 소윤이는 형님네 부부처럼 저희 부부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저희들이 소윤이만 감싸고 돈다고 생각하면서 삐뚤어지는 것이 형님네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어 여러모로 근심 중에 성길이 형님이 한국 사업 정리하고 이민 갈까 하는 말에 얼른 그러라고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형부 잘 생각했어요. 노인들 가실 때까지 기다리다간 소윤이하고 재미 못 보지. 이미 예쁜 나이 지난 때도 우리 소윤이는 볼수록 이쁘고 커갈수록 더 이뻐서 안 그래도 고등학생 되면서 공부 뒷바라지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나 있을지 걱정하던 차였어요. 정현이나 형부나 배울 만큼 배운 데다 외국 나가면 자연스럽게 가족 합쳐지고 유학생활이 되니 소윤이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집안 어르신들 외국까지 따라붙을 리도 없겠고 눈치 안 보고 자유로워질 것 아니유. 생각해보면 진짜 그랬어야 했어. 아, 괜찮아요. 우리가 서운하게 단가?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우리 집 환경적으로 별로잖누. 게다가 우리 태풍이 저거 에휴 질투하고 엇나가니 괜시리 소윤까지 휘말리게 할 거 없어요. 내가 자꾸 정희 언니 일 생각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 한 개도 서운할 거 없으니 그렇게 해요. 일생 품에 끼고 살며 안 보내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손주 생각해서 그 집 양반들이 이민 못 말리는 판에 뭔 우리 의견을 물어요.
그 집 딸내미 데려간다는데 냉큼 내어드려야지. 우리가 아무리 언니 오빠만 할까요? 그렇게 소연이를 형님 부분의 손에 쥐어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던 게 뺨에 여드름 한창 돋아키는 장대같이 커서 아버지인 저를 내려다보게 된 태풍이가 소연이를 쳐다보는 눈이 심상치 않아서였습니다. 좋아서라기보단 들어보니 친누나도 아닌 소연이 때문에 이래저래 쟤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소리에 이를 간 모양으로 부끄럽게도 저는 자식 농사에 영 소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형님 친구분에게 회사를 넘겨서 여전히 다니고는 있었지만 저 역시도 가시방석에 태풍이 때문에 속이 상해도 유일한 낙이 형님 부부와 통화하는 것으로 저희는 여전히 큰 바다로 갈린 이후에도 먹먹한 인연을 이으며 지난 저희가 그랬듯이 소윤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기특하게도 처음 몇 달 조금 힘들어하다 이내 잘 적응해 거기서도 천재로 불리며 이름 들어도 모를 최고 대학 어디에 원선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부러움에 기쁨에 몸서리를 치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라면 이런 소연이를 보고 배워 공부 좀 할 텐데 딱 어릴 적 배꼽 인사가 다인 모양인지 태풍이는 그 근방에서 뜨르르한 꼴통 고등학교를 놀러 다니며 졸업한 뒤에도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지 않고 백수로 지내면서 제 속을 태우는데 당시 6개월 후 권고사직을 당하는 입장에서 빈둥거리는 모습에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한 소리를 했더니만 죽어도 남의 밑에서는 일 못한다며 뻗대는 것을 그래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미련하게 퇴직금을 태풍이에게 쥐어주며 이곳으로 우리 가족 먹고 살 궁리를 해봐라 했더니만 제안한 것이 도넛 가게였습니다. 강남에 잘 나가더니 눈을 반짝이며 우리를 데리고 가 색색까지 도넛을 시켜 먹여주는데 그래도 못 믿어워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고 사장으로 앉혀놓았더니만 저 딸은 가게에 붙어있더니 이후로 돈 좀 벌린다고 밤마다 흥청망청 번 돈을 다 써버린 바람에 프랜차이즈 빚까지 돈 한 푼 구경도 못한 우리가 물어주었더랬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 말을 거의 매일매일 통화하다시피 하는 형님네에게는 못 털어놓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냥 제 손으로 프랜차이즈 해제하고 폐업 신고를 하는데 위약금만 차림 비용 들어갈 정도였지만 그거나 저거나 매한가지로 우리가 어쩌면 소윤이를 마음속으로 친부모 잃고 친엄마도 아닌 정희 누님 덕보는 아이로 얕잡아 보며 저런 아이가 이 정도니 부모 다 있는 태풍이는 못해도 이 정도겠지 주제넘게 김칫국을 마셨던 것 아니었나 반성도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사장인데 상의도 없이 가게를 접냐고 길길이 날뛰던 녀석은 제 친구까지 데리고 와 난장을 부려서 제가 이를 악물고 미루던 군대에 자원을 시켜서 25 넘어 녀석은 그렇게 군대에 끌려갔는데 참 군대 휴가 나와 다소곳하니 태도가 달라졌기에 방심을 했더니만 제 인감을 훔쳐서는 일을 냈습니다. 확실히 군대가 사람 만든다더니 순하게 내내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태풍이가 기특하고 대견해 원래 휴가가 이틀이라는 말에 짧기도 하다 발발거리며 챙겨 먹이고 다독이고 그렇게 가는 길에 맛난 거 사 먹고 들어갈 때 부대원들 먹을 것도 사가지고 가거라. 녀석 당시 월급에 몇 달치 손에 쥐어주어서 보냈더니만 나머지 열흘은 그 훔친 인감으로 업자들을 돌며 집 담보로 근 2억을 땡겨서 흥청망청 퍼먹고 마시고 군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는 꿈에도 몰랐던 일, 이자를 성금으로 또 떼어서 주고 나름 머리를 굴린 덕에 그렇게 태풍이 다녀간 지 3개월 후 갑자기 들이닥친 업자들에게 봉변당할 적만 해도 저희는 태풍이를 의심도 못하고 바로 전문가 찾아가 상담을 받아 사건을 조사해보니 그놈이 그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절도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데 된다 해도 내 새끼 빨간 줄 가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집사람이 냉동실에 꽁꽁 얼려둔 생선 밑에 꽁쳐둔 돈하고 장롱 큰 서랍 빼서 그 밑에다 숨겨둔 돈하며 종종종 온 집을 돌아다니며 차근차근 숨겨둔 돈과 폐물을 꺼내서 펼쳐놓고는 빌린 돈은 1억이라지만 워낙 이자 세게 받아먹는 놈들이라 석 달 만에 3억을 내놓으라는 놈들이니 이렇게 된 거 버티지 말고 던져주고 물러나는 게 상체 기호하는데 이 집은 성길이 형님이 해준 집도 아니라 저와 희숙이가 초년 시절 짠돌이 짠순이 짓해서 모은 돈으로 산 사실상 첫 집에 노후로 장만한 집이라 생각을 안 할래도 지금은 그 집이 30억이 나가니 불효 막심한 아들 때문에 황혼의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겁니다. 또 업자들 들이닥치면 그들의 구둣발에 혹시라도 채이고 이마저도 못 건진다며
저희도 부산하게 짐을 싸 야반도주하듯 집문서 방바닥 가운데에 놓고 나왔으니 형님네에게 전화로 하소연하고 말고 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 꼭 잡고 거리를 전전하면서 당장 월세라도 구해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돈이 아까워 영 내키지를 않아. 마침 고깃집 가든의 아내는 설거지, 그리고 저는 불판 관리 인부로 취직을 하며 돈을 벌고 일단 아들이 저지른 짓에 충격을 받아서 몸이 안 좋은 희숙이를 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편하게 몸 누일 방 한 칸 마련할 생각으로 뛰려면 앞, 뒤, 옆 살필 겨를 없이 걷고 뛰어야 할 때라 어차피 벌어진 일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밤마다 시커매진 콧구멍에 휴지 감아 뱅뱅 돌려가면서도 몸 멀쩡하니 됐다 위안을 하며 지냈습니다. 태풍이는 어차피 저희 영원히 안 볼 생각으로 일을 쳤겠다. 저희도 안 볼란다 하고는 둘 다 우리는 자식 없어요 하며 가든에서 온갖 굳은 일은 다 하고 살던 근 1년쯤이나 되었나 손님 누군가가 저를 유심히 보면서 꼬치꼬치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사모님은 있냐 캐묻는 겁니다. 속으로 오호라, 그 고이율로 돈 빌려주는 놈씨들 중 하나가 더 받을 욕심으로 우리를 찾나 보다 하고는 이름은 김철수로 나이는 10살 더 보태 65살에 원래 집이 저기 위쪽인데 어려서 고아로 자라 전국을 떠돌다 결혼은커녕 일생 여자 구경도 못해본 총각이라며 거짓말을 치고는 일부러 다리까지 절룩절룩거리면서 태연하게 맞받아치고 따돌렸습니다. 절 보고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더니 갸웃하고 나가는데 번호판이 저 사는 곳에서 먼 곳이라 그나마 안심을 했는데 당시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아들놈 제대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참이라 더더욱 경계심이 돋았던 차에 밤마다 누워서 저는 성길 형님, 집사람은 정희 언니 찾아대며 그리고 소윤이는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그 둘 사이 아들도 워낙에 소윤이하고 잘 지냈으니 우리가 그쪽 인생에서 빠져야 할 시기가 훨씬 지나 있었긴 했다며 마음을 놓고는 우리 앞가림이나 잘하자 단도리를 하며 다시 으쌰으쌰 힘을 내고 살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저야 뭐 없는 집 놈으로 누가 날 어떻게 보건 신경을 안 쓰는 놈이었지만 희숙이를 이 나이에 다시 고생시키는 게 영 미안했는데 아내 역시 뱁새가 황새랑 놀며 주제를 몰랐던지 애들이 다 소윤이 같은 줄 알고 아니겠지 하며 생각하며 태풍이 하는 짓을 묻고 한 잘못이라며 제게 미안해 했으니 지난 이야기 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요 서로 상처라 더 늙기 전에 아무 생각 말고 돈이나 법시다.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구르고 그 피곤함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코 덜렁덜렁 골며 자며 숯불 준비하며 불판도 갈고 설거지하는 집사람 생각해 닦기도 하고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정리하는 바쁜 일과 중에도 간간히 구름과자 심부름 시키는 치는 미끼보다 반가운 손님이었는데 보통은 거스름 또는 가지라고 주기 때문이었죠. 보통 혼자 오는 손님은 주머니에 쓱 넣어도 남녀 섞여 여럿이 있으면 보통 건네주고 혹시라도 입 씻으면 여자들 보라는 듯 옆에 남자가 큰돈 쓱 꺼내주니 제법 좋았습니다. 들어올 때 사가지고 오면 좋을 것을 근 5분 거리 달려있는 전빵을 놓친 남자가 제게 부탁을 해 그 바쁜 시간에 또 분주히 종종거리며 찾기를 마구 달려 갔다 오는 길에 가든으로 들어가려던 저와 맞은편에서 가든으로 들어오는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치여서 큰일 날 뻔했는데 자갈에 미끄러져 얼른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는데 저를 친 차에서 사람이 하나 내리더니 마구 달려와 저를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부 하는데 목소리하며 이 향기하며 놀라서 얼굴을 보니 우리 소윤이가 눈물 범벅이 되어 절 부둥켜 안고 있는 바람에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찻소리에 나와본 사람들 사이에서 사색이 된 희숙이가 마구 달려오는 것을 보니 또 꿈은 아니구나 싶고 영문을 몰랐습니다. 근 10여 년 만에 보지만 한눈에 알아보겠는 게 이미 10여 년을 부모 자식으로 같이 살아본 사람은 몸짓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다 알아본다죠. 어쩜 이래요. 갑자기 전화도 끊기고 전화비를 안 냈나 했더니만 해지했다는데 엄마 아빠 애달아서 들어와 본다고 하는 걸 무슨 영문인지는 알아야 와서 봐도 보지. 우리가 오죽하면 신문 광고 냈어요. 사람 찾는다고. 현상금 걸었다고요. 하도 연락이 없어서 정한수 김희숙 부부로 제보받았더니 이상한 전화가 오는 거야. 그 집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집담보까지 크게 땡겨서 부부 등쳐먹고 날라서 전화까지 그 위임장하고 인감도장으로 해지해서 보증금 받아먹을 정도로 악랄한 놈들이라 업자한테 집문서 내놓고 떠났다는 소식 듣고 기함을 하고서는 현상금 올려서 계속 광고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잖아요.
고깃집에서 이모부 닮은 사람을 봤는데 이름도 나이도 영 다르고 여자도 없대서 얼마 주고 말는 거 내가 영 이상해서 사진 좀 찍어와봐라 했어요. 일 때문에 갔던 곳이라 멀다고 그러는 거 그러면 돈 없다 끊어버렸더니 2주일 후인가 가든 마당에서 슬쩍 찍었다며 사진을 보내는데 아 이모부잖아. 엄마 아빠 오신다는 거 내가 먼저 가서 확인한다고 했어요. 집 이미 싸놓고 계시니 전화 한 통이면 날아오실 거야. 이모 어떡해 이게 웬 고생이야. 전화해야지 우리가 그렇다고 소식 뚝 끊고 어쩜 그렇게 대하듯이 그래? 내가 그렇게 미웠어요? 우리가 싫었어? 집사람 쉬고 있던 그 추레한 방에서 전화로 형님과 누님하고 통화하면서 호통과 함께 꺼이꺼이 울던 우리는 그렇게 바로 달려가마 하루만 기다리라 하는 소리에 아들한테 버림받았어도 그래도 믿을 것은 사람밖에 없구나. 어릴 적처럼 소연이와 한 방에서 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밀린 이야기를 했는데 태풍이가 우리를 그리했다는 소식에 형님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괜시리 아이에게 돈 무서운 줄 모르게 한 거라며 자신을 탓하셨다는 말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공부 잘해 사업 번창해 예전 우리하고는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으로 벌어졌어도 얼굴 못 보고 지낸 세월이 무색하게 한달음에 달려오신 형님과 누님이 꼬질꼬질 처량한 신세가 된 우리를 눈물로 품에 안으며 반겨주셨으니 참으로 희한하고 못 믿을 게 사람 관계구나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같이 가서 살자. 먼저 가서 초청장 보낼 테니 채비하란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부끄럽지만 고생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 밟히는 게 또 태풍이었습니다. 형부 말씀은 고맙지만 태풍이 그거 형제도 없어서 우리까지 여기 뜨면 천에 고하대요. 우리가 잘못 키웠으니 돈 떨어지면 남한테 나쁜 짓 하지 않게 메워줄 것 챙겨야죠. 비빌 언덕은 우리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면야 바랄 것 없지만 혹시라도 사고 저질러도 우리라도 나서서 해결해줘야죠. 이렇게 얼굴 보니 반갑네요. 언니하고 형부 있는 것만도 큰 버팀목이유. 미국에 영 살 거요? 그래요. 소윤이하고 덕영이 시집장가 보내고 한국 들어오시면 나중에 같이 삽시다 그려. 그때까지 언니도 형부도 그리고 우리도 그 희망으로 몸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가 내놓은 사고뭉치 우리라도 마무리해야지. 저희는 성길이 형님네 마나님 돌아가시고 처분 못한 집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나중에 당신들 들어올 때까지 관리하며 살거라 하신 덕에 공짜로 집 생기며 그다지 힘 안 들이고 한다는 빵집을 그동안 모은 돈과 빌려주신 돈으로 어린 시절 파리까지 가서 파티제 공부하고도 한국에서 요구하는 그 간판이 없어 불만인 소윤이 친구까지 끼어서는 형님께 빌린 돈 갚고 때 되면 자네가 물려받게나 하는 요량으로 월급도 두둑하게 주며 데리고 있자니 제법 자리 잡히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풍이는 우리 소식 아는지 모르는지 소식이 없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에 저희 죽는 날까지 안 찾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참 따지고 보면 두세 달이 건너 남의 아이인 소연이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하며 우리 챙기는 것을 보면 구질구질한 속에서 주제 넘은 짓한 과거의 나에게 진정 잘한 짓이었구나 칭찬이 절로 나는 것이 남은 내가 베푼 것 곱절로 주며 따르고 찾는데 왜 내 새끼 하나는 몰라주나 답답하지만 내 옆에 좋은 인연만 생각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만 가득한 앞날이 되길 바랍니다.